문을 열자마자 강아지가 제 발등에 딱 붙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 목줄에 흰 종이봉투가 하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엔 딱 한 줄. 지금 이 집에 들어가면 당신도 끝입니다. 저는 60대 초반,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25년째 하는 박상호입니다. 손님 옷 맡아주고 다림질하고 얼룩 지우고 그게 제 세상 전부였죠. 그날도 평범했어요. 비가 오려는지 공기가 눅눅했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유리문을 툭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드니 가게 앞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사람 눈치 보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제가 문을 열자마자 안으로 쏙 들어왔죠. 어이구, 너 어디서 왔니? 강아지는 제 바지단을 물듯 말듯 잡아끄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문 밖을 돌아보며 낑 하고 울었어요. 마치 따라와 하는 것처럼요. 제가 세탁소 문을 반쯤 닫고 밖으로 나오자 강아지는 골목 끝을 향해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목줄에 달린 종이봉투가 그때 제 눈에 들어왔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도 종이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강아지 데려왔죠? 착한 일 하셨네요. 근데 이 강아지 주인 찾으려고 아무데나 데리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지 마세요. 경찰 부르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세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장난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강아지가 다시 제 바지를 끌었고 저는 이상하게도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강아지 눈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사람이 살려달라 말 못할 때 저런 눈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요. 결국 저는 강아지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낡은 빌라 1층. 창문엔 커튼이 반쯤 내려와 있고 안은 깜깜했습니다. 강아지가 그 집 현관 앞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컹 하고 짧게 한 번 짖었어요. 그 순간 안쪽에서 무언가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봉투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지금 이 집에 들어가면 당신도 끝입니다. 손이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발은 이미 그 집 앞에 서 있었고요.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돌아보니 검은 모자 눌러 쓴 젊은 남자가 비 맞은 담배를 손가락으로 비벼 끄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품을 힐끗 보더니 아주 짧게 웃었어요. 아, 그게 찾았네요.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오히려 더 겁이 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이 강아지 주인 되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겁니다. 아저씨가 데려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돌려주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아지가 제 품에서 으르릉 아주 작게 소리를 냈어요. 강아지가 사람을 무서워할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강아지 등을 쓰다듬으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얘가 너무 떨길래 어디 아픈가 해서요. 집이 여기세요? 남자는 현관 쪽을 턱짓했어요. 네, 여기.
그러니까 그만 넘겨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저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 강아지가 주인 보면 보통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가 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남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다가오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지랖 부리면 피곤해져요. 그 말투, 그날 봉투의 말투와 너무 비슷했어요. 그때 빌라 2층 창문이 살짝 열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상호 씨, 무슨 일이에요? 제가 동네 사람이라는 걸 알아본 거죠. 그 순간 남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소리쳤어요. 아주머니, 저기 이 집에 무슨 일 있나요? 강아지가 혼자밖에. 남자는 제 말을 끊고 제 팔목을 탁 잡았습니다.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저씨, 조용히 하라니까. 그때 강아지가 갑자기 남자 손을 향해 앙 하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놀라 손을 놓는 순간 저는 아주머니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경찰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남자는 욕을 내뱉고는 골목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비가 오는 골목에서 발소리가 멀어져 갔고요. 아주머니는 놀라서 휴대폰을 들고 떨며 말했습니다. 상호 씨, 무슨 일이야, 대체? 저는 강아지를 안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저 집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때 1층 현관문 안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톡, 톡, 톡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사람 손으로. 저는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어린아이 목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아저씨?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찰을 기다려야 한다. 절대 문을 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다리엔 힘이 풀리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문에 가까이 대고 물었습니다. 누구니? 안에 누구 있어요? 잠시 침묵. 그러더니 정말 작게 거의 울음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기 갇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강아지는 제 품에서 계속 떨었고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신고를 제대로 한 겁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얇은 담요로 덮인 작은 케이지 하나. 그리고 케이지 안에 또 다른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고 다리는 축 늘어져 있고 입엔 하얀 거품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거 약 먹였을 가능성 큽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약이요? 왜요? 경찰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책상 위에 쌓인 서류와 휴대폰 여러 대를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이건 강아지 문제만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아지가 저에게 와서 봉투를 달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자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요즘 이런 수법이 있어요. 강아지로 사람 마음 흔들어서 돈 뜯는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로요? 어떻게요? 형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 풀어놓거나 일부러 유기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다 누가 데려가면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 애 찾았다 하면서 병원비, 위자료, 보상금 이런 거 요구하죠. 거절하면 고소한다, 영상 있다, 겁주고요. 저는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아, 그럼 아까 그 남자가 가능성 큽니다. 근데 오늘은 운이 좋았어요. 아저씨가 동네 사람이고 위에서 누가 봤고 경찰도 빨리 왔고 그때 저는 다시 봉투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집에 들어가면 당신도 끝입니다. 그 말은 협박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함정에 들어오라는 유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세탁소에 서 있는데도 유리문 밖만 계속 보게 됐어요. 누가 들어올까봐가 아니라 그 남자가 다시 올까봐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다음 날 제 세탁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상호 씨 맞죠? 목소리는 여자였고 또렷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어제 강아지 건으로 경찰서 다녀오셨죠? 괜히 나서셨네요.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는 낮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같은 분들이 제일 쉬워요. 마음이 약해서. 근데 그 마음 돈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전화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여자는 아주 담담했습니다. 협박 아니고요. 충고예요. 아저씨, 어제 본 거 다 잊으세요. 그리고 강아지 절대 키우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세탁소 문을 잠그고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생각만 돌고 돌았죠. 그런데 그날 밤 진짜 반전이 터집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세탁소 뒷문 쪽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어요. 저는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손잡이를 만지는 소리. 조심조심 아주 느리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아니고 겁도 났죠. 저는 불을 끄고 세탁기 옆에 숨듯이 앉아서 112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아주 작은 낑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아지 울음소리.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또 그 강아지냐? 아니, 이 시간에? 문틈으로 고개를 살짝 내밀었더니 그 강아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강아지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 낮에 전화했던 그 여자 목소리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면 끝이다. 그런데 문을 안 열어도 끝일 것 같은 느낌. 그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문 좀 열어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왜 왔어요? 여자는 한숨을 쉬더니 예상 밖의 말을 했습니다. 저 경찰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경찰이 왜 밤에 강아지 데리고 와요? 여자가 조용히 신분증을 문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진짜 경찰 신분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낮에 협박 전화한 사람이 경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경계하자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밖에 오래 서 있을 수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있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문을 제대로 못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여자는 강아지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형사 이정미입니다. 낮에 전화한 사람 저 아니에요. 그럼 그 전화는? 그쪽에서 아저씨 번호를 알아낸 겁니다. 어제 현장에 있던 아주머니 동네에서 소문 났을 거고요. 세탁소 간판도 있고.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정미 형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제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정확히. 저는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들어가면 끝이다. 그런 말이요. 경찰 부르지 말라. 사진 올리지 말라.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구, 저희가 찾던 문구랑 같아요. 이 조직이 여러 동네에서 똑같이 써요. 그때 저는 참았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강아지로 이런 짓을 해요? 사람이 제일 약해지는 게 강아지잖아요. 형사는 아주 짧게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요. 사람 마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게 불쌍한 것이거든요. 그날 밤 형사는 제 세탁소에 잠복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이미 제 발은 이 일에 들어와 버린 상태였어요. 새벽 1시쯤 세탁소 앞에 낯선 차량이 섰습니다. 검은 모자 쓴 남자가 내렸고 옆자리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내렸어요. 그들은 제 세탁소 유리문을 한번 보고 서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저는 숨을 삼켰고 형사는 제 뒤에서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가만히. 잠시 후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어제 일 정리합시다. 목소리 어제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혔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뭘 정리해요? 남자는 낮게 웃었습니다. 어제 아저씨가 우리 강아지 훔쳐갔잖아요. 영상 다 있어요. 합의금만 주면 끝낼게요. 그 말이 나오자 형사가 제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저씨 같은 분 조용히 돈 주고 끝내는 게 편해요. 크게 만들면 가족도 피곤해져요. 저는 그 말에 순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족 얘기까지 꺼내는 순간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형사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 남자 둘은 잠깐 얼어붙더니 뒤돌아 뛰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다른 형사들이 튀어나왔어요. 멈춰. 엎드려. 그 자리에서 두 명은 바로 잡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실마리 잡았어요.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형사는 제 어깨를 잡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문을 안 열고 신고를 하게 만든 그 선택이요. 그게 제일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그 다음 날 밝혀졌어요. 잡힌 남자 중 한 명이 경찰서에서 울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나쁜 짓 하는 건 맞는데 강아지는 우리가 키운 게 아니에요. 강아지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요? 보호소에서 빼오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경찰이랑도 아는 사람이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경찰이랑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이정미 형사가 다시 제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아저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형사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보호소에서 빼오는 사람, 저희 쪽 내부랑 연결된 정황이 있어요. 아직 수사 중이라 자세히는 못 말하지만 저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럼 저한테 걸려온 그 전화도.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번호 추적해보니 일반인이 쓰기 힘든 방식으로 숨겨졌어요. 조직이 단단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됐나 싶더군요. 그 뒤로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강아지가 혼자 돌아다닌다고 무턱대고 데려오지 말라고. 사진 올리기 전에 먼저 가까운 지구대나 보호센터에 문의하라고. 그리고 저는 그 강아지를 어떻게 했냐고요? 그 강아지는 지금도 우리 세탁소에 있습니다. 이름은 복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처음엔 겁이 나서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강아지가 또 믿기면 어쩌죠? 형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믿기든 뭐든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보호할게요. 그래서 보기는 우리 가게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고 어떤 날은 제 발등에 턱 기대 잠이 듭니다. 근데 참 묘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봉투에 적혀 있던 그 문장. 지금 이 집에 들어가면 당신도 끝입니다. 그 말이 틀렸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끝은 무너지는 끝이 아니라 제가 순진하게 세상을 보던 방식이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 마음을 흔드는 사기꾼은 언제나 불쌍함을 먼저 들이밉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그 불쌍함 앞에서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니 부탁드릴게요. 강아지를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 마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밤 누군가가 강아지 목줄에 뭔가를 달아놓고 여러분을 어디론가 끌고 간다면 그때는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요. 문 열지 마요. 강아지가 제 발등에 몸을 비볐습니다. 비에 젖은 털이 제 바지에 달라붙었고 작은 몸이 덜덜 떨었습니다. 그런데 목줄에 달린 흰 봉투. 봉투 앞면엔 딱 한 줄이 찢어질 듯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지금 저 집에 들어가면 당신도 끝입니다. 순간 숨이 확 막혔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60대 초반 박상호입니다. 동네에서 세탁소를 25년째 하고 있어요. 평생 남의 옷을 만지며 산 사람입니다. 큰일에 엮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딱 그랬습니다. 늦가을 비가 올 듯 말 듯, 공기가 눅눅하고 차가운 저녁. 셔터를 내리기 전에 가게 안정리를 하고 있었죠. 상호 씨, 오늘도 늦네. 건강 챙겨요. 앞집 분식집 아주머니가 한마디 던지고 문을 닫는 걸 보며 저도 예 대충 웃어 넘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툭.
유리문을 누가 두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였어요. 작고 마르고 눈이 유난히 커 보이는 강아지. 비에 젖어 몸이 축축해진 채 가게 문 앞에 가만히 앉아 있더군요. 저는 순간 속이 철렁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니? 길 잃었어? 강아지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꼬리를 흔들기는커녕 오히려 제 바지단을 살짝 물듯 말듯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골목을 한번 보고 다시 저를 보며 낑 하고 울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겁먹고 도망가거나 기분 좋으면 꼬리를 흔들거나 그러는데 얘는 마치 사람처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요즘 세상에 길 잃은 강아지라고 해서 무턱대고 데려갔다가 별일 생긴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눈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진짜로요. 무슨 말을 하는 듯한 눈. 저는 문을 반쯤 닫고 강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 어디로 가자고? 강아지가 그때서야 한 발, 두 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목줄이 살짝 흔들렸고 그 봉투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이 먼저 나갔어요. 봉투를 떼어들고 펼쳤습니다. 글씨가 떨리는 듯 삐뚤삐뚤했고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습니다. 강아지 데려왔죠? 착한 일 하셨네요. 근데 주인 찾는다고 아무데나 데리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지 마세요. 경찰 부르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세요. 봉투를 읽는 동안 제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경찰 부르지 마라.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왜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데 강아지는 또 제 바지단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가만히 서 있다가 결국 한숨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 미치겠네. 이게 뭐야? 강아지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탁소 골목은 사람도 없고 가로등도 듬성듬성해서 더 어두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바닥이 번들거리며 젖어 있었고요. 강아지는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봤습니다. 그냥 목적지가 정해진 것처럼 쭉 갔어요. 그러다 낡은 빌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1층 현관 앞. 커튼이 내려진 창문. 집안은 불이 꺼져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에서 쿵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게 끙 하는 소리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에 누구 있나?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저는 심장이 턱 내려앉아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손에는 젖은 담배가 들려 있었어요.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사람 냄새가 안 나는 눈. 남자는 제 품 쪽을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아, 그게 찾았네요. 저는 강아지를 반사적으로 안아 올렸습니다. 강아지가 제 팔 안에서 다시 떨기 시작했어요. 이 강아지 주인 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자는 대답 대신 한 발 다가왔습니다. 네, 제 겁니다. 돌려주세요. 말은 정중한데 태도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돌려주기 전엔 이 자리를 못 벗어나게 하겠다는 눈빛이었죠.
저는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니, 얘가 너무 떨길래. 어디 아픈가 해서요. 집이 여기세요? 남자는 현관 쪽을 턱짓했습니다. 네, 여기. 그러니까 그만 넘겨요. 그 순간 강아지가 제 팔 안에서 아주 작게 으르릉 소리를 냈습니다. 강아지가 사람에게 으르렁대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특히 주인이라는 사람 앞에서. 저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주인 보면 좋아할 텐데 얘가 좀 무서워하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 남자의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 팔목을 탁 잡았어요. 힘이 너무 세서 손목뼈가 아픈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지랖 부리면 피곤해져요. 그 말투, 봉투의 문장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2층 창문이 끽 열리더니 아주머니 얼굴이 빼꼼 나왔습니다. 어머, 상호 씨, 거기서 뭐 해요? 저를 아는 동네 사람. 그게 얼마나 큰 구원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보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 경찰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남자는 욕을 내뱉었습니다. 미친. 그리고 제 손목을 놓치는 순간 강아지가 남자의 손을 향해 앙 하고 물었어요. 남자가 놀라 손을 뺐고 그 틈에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는 한 번 더 저를 노려보더니 골목 끝으로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빗물 튀기는 소리와 섞여 멀어졌고요. 아주머니는 창문 밖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상호 씨 괜찮아요? 지금 신고해요. 바로. 저는 숨을 몰아쉬며 문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현관문 안쪽에서 톡톡톡. 정말 누가 손가락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발이 굳었습니다. 안에 누가 있어요? 잠시 침묵.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 같기도 하고 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 누구야? 괜찮아? 저 여기 갇혔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 목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아니면 성대가 상한 어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손을 떼었습니다. 봉투 문장이 머리를 때렸어요. 들어가면 끝.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그냥 두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안에 갇혀 있다는데. 제가 문에 대고 말했습니다. 야, 문 열어줄까? 문이 안 열려. 열면 안 돼요. 뭐? 열면 그 사람이 다시 와요. 저는 숨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차가 빌라 앞에 섰습니다. 경찰 2명이 내리며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 어디 계세요? 2층 아주머니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1층. 저기요. 경찰이 현관문 앞에 서자 안쪽 두드리는 소리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안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이 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사람 있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곧바로 문을 강제로 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발끝이 저려오는 것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진짜로 사람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온 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케이지였습니다. 작은 케이지 여러 개. 그 안에 강아지들이 있었는데 눈이 풀려 있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침 같은 게 입가에 묻어 있던 녀석도 있었고 어떤 녀석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거 약 먹였을 가능성 큽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약을 먹여요? 경찰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책상 위를 가리켰습니다. 휴대폰이 여러 대, 유심칩 포장지, 프린트된 종이들, 봉투들. 경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강아지 장사가 아니네. 저는 무릎이 풀릴 뻔해서 벽을 짚었습니다. 장사요? 경찰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강아지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세탁소 앞에서 강아지가 나타난 순간부터 봉투, 골목, 남자, 손목 잡힌 것, 안에서 들린 목소리까지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갔습니다. 늦게까지 조서를 쓰고 나오는데 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요즘 이런 수법 있습니다. 강아지로 사람 마음 흔들어서 돈 뜯는 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강아지로 사기를 친다고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길 잃은 강아지처럼 보이게 해서 누가 데려가면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 강아지 훔쳐갔다. 병원비 내놔라. 합의금 달라. 거절하면 영상 있다며 겁주고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근데 아까 그 집은요? 케이지는요? 형사가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더 큰 건입니다. 아저씨,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괜히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쉬세요가 아니라 조심하세요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세탁소로 돌아와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상호 씨 맞죠? 여자 목소리. 또렷하고 차갑고 웃음기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여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괜히 나서셨네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아저씨 같은 분들이 제일 쉬워요. 마음이 약해서.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여자는 아주 담담했습니다. 협박 아니고 충고예요. 어제 본 거 다 잊으세요. 그리고 강아지 절대 키우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내 번호를 어떻게 알지? 어제 경찰서에서 말한 걸 누가 들었나? 아주머니가 말했나? 아니면 더 무서운 경우? 가게 문밖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누가 서 있을 것 같은 느낌. 바람이 불어 간판이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이 아니라 세탁소 안에 남았습니다. 이상하죠? 집에 가야 안전할 것 같지만 그날은 집이 더 무서웠습니다. 누가 따라오면 가족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요.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뒤쪽 출입문에서 달그락 손잡이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왔다. 온몸이 얼어붙고 손은 휴대폰을 찾는데 땀이 나서 미끄러웠습니다. 110을 누르려는 순간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 강아지 소리.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또 그 강아지냐? 그런데 그 다음 소리가 더 문제였습니다. 아저씨, 문 좀 열어봐요. 여자 목소리. 낮에 전화했던 그 목소리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다가가면서도 뒤로 물러나고 싶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왜 왔어요?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경찰이에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밤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냐고요. 그때 문틈으로 신분증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어두워 잘 안 보였는데 손전등 불빛이 비치자 경찰 신분증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여자는 더 낮게 말했습니다. 밖에 오래 서 있으면 위험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있어요. 저는 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습니다. 강아지가 쏙 들어오고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젖은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형사 이정미입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낮에 아저씨한테 전화한 사람 저 아닙니다.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누가? 형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쪽이요. 아저씨 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겁먹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 문장을 쓰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장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면 끝이다 그 문구. 저희가 추적 중인 사건들에서 계속 나옵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동네에서 한탕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형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봉투 원본 있죠? 보여주세요. 제가 봉투를 내밀자 형사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잠복할 겁니다. 아저씨가 미끼가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아니 나는 그냥 세탁소 하는 사람인데. 형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노립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착해 보이세요. 저는 그 말이 고맙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서러웠습니다. 착해서 당한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솔직히 저 무서워요. 형사는 잠깐 제 표정을 보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근데 오늘 밤 잡아야 다른 사람이 안 당합니다. 그 말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새벽 1시, 세탁소 바깥에 차가 섰고 검은 모자의 남자가 내려 유리문을 빤히 받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어제 일 정리합시다. 저는 문 안쪽에서 목구멍이 꽉 막힌 채 대답했습니다. 뭘 정리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강아지 훔쳐갔잖아요. 영상 다 있어요. 합의금만 주면 끝낼게요. 그리고 다음 말이 제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크게 만들면 가족도 피곤해져요. 그 순간 형사가 제 옆에서 조용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
남자 눈이 흔들렸고 곧장 뒤돌아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때 골목에서 다른 형사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멈춰, 엎드려, 몸싸움 소리, 발버둥, 욕설. 몇 초 만에 두 남자는 바닥에 눌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 날 경찰서에서 터졌습니다. 잡힌 남자 중 한 명이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한 건 맞는데 강아지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위가 누구야? 남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소에서 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경찰이랑도 아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 조사실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형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이정미 형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단순한 사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날 오후 이정미 형사가 다시 제 세탁소로 왔습니다.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숨을 삼켰습니다. 네. 형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 생각보다 깊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진짜로 믿기 힘든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정미 형사가 세탁소 의자에 앉자마자 저는 물도 못 마시고 입부터 열었습니다. 형사님, 어제 그 말 있잖아요. 보호소에서 빼오는 사람 그리고 경찰이랑도 아는 사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형사는 제 쪽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잠깐 바닥만 봤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알겠더군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걸요. 아저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밖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아저씨도 오늘부터는 생활이 조금 불편해지실 수 있어요. 불편해진다는 게 무슨?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감시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 목이 꿀꺽 소리를 내며 넘어갔습니다. 제가요? 왜요? 형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저씨가 그 봉투를 받고 그 집 앞에서 남자를 마주쳤고 결정적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잡았잖아요. 그 조직은 목격자를 싫어합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무서움이 화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럼 제가 뭐 잘못했어요? 강아지 한 마리 불쌍해서 그냥 도와주려 한 건데.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형사는 손바닥을 들어 조용히 제스처를 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이런 세상이. 형사는 잠깐 말을 멈추고 제 세탁소 유리문을 바라봤습니다. 비친 제 얼굴이 낯설 정도로 겁에 질려 보였습니다. 형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1층 집 기억하시죠? 케이지 여러 개, 휴대폰 여러 대. 거기서 우리가 자료를 꽤 확보했어요. 그 중에 연락처 목록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일감을 어떻게 굴리는지 대충 그림이 나왔습니다. 일감이라뇨, 강아지로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아지 하나로 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더 큰 일을 하기도 해요. 제가 손끝을 쥐었다 펴며 물었습니다. 더 큰 일이라는 게 뭡니까? 형사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노리는 겁니다. 제 등골이 쫙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을 어떻게요? 형사가 말을 골랐습니다. 아저씨,
강아지가 사람 마음 흔드는 거 아시죠? 혼자 사는 분, 어르신, 마음 약한 분들. 강아지 잃어버렸다는 말로 문 열게 만들고 합의금 얘기로 겁주고 집안까지 들어가서 돈 빼앗고 서류 훔치고 나중엔 당신이 훔쳤다로 뒤집어 씌우고요. 저는 손바닥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어제 문 안에서 들린 목소리는요? 저 분명히 사람 소리 들었어요. 갇혔다고. 형사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도 걸립니다. 근데 어제 현장에선 사람을 못 찾았어요. 소리가 났던 건 녹음일 가능성도 있어요. 녹음이요? 네. 사람 목소리를 틀어놓으면 어르신들은 문을 열고 싶어지거든요. 아이 목소리면 더 그렇고요.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 문고리를 잡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진짜로 문을 열었다면 뭐가 벌어졌을지. 아저씨. 형사가 제 이름을 부르듯 말했습니다. 그날 아저씨가 문을 안 연 거, 그게 아저씨 목숨을 살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사는 봉투 사진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봤던 그 문장, 그 삐뚤어진 글씨. 들어가면 끝.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확보한 봉투랑 글씨가 비슷해요. 같은 사람이 쓰는 걸 수도 있고, 같은 틀을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제게 전화했던 여자가 그 조직 사람이에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근데 번호를 숨기는 방식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연루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형사님, 그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형사는 그 말에 잠깐 멈칫하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아저씨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제 세탁소에는 낯선 사람이 종종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척 하는데 시선이 유리문에 오래 머뭅니다. 골목에 차가 멈췄다가 아무 일 없이 떠나기도 했고요. 손님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가게 앞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저는 웃어 보였지만 웃음이 잘 안 나왔습니다. 아유, 그냥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그리고 복이 그 강아지. 보기는 이상할 정도로 예민했습니다. 평소엔 사람만 오면 꼬리를 흔들던 애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갑자기 몸을 낮추고 으르릉 했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해져서 강아지까지 예민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손님이 빠지고 세탁소가 조용할 때였어요. 유리문 밖으로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그 여자가 문을 안 열고 밖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훑어보듯. 보기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평소의 보기가 아니었어요. 목이 찢어질 듯 겁에 질린 짖음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보가, 왜 그래? 조용히 해. 그런데 보기는 멈추지 않았고 여자는 제 눈을 마주치더니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딱 한 번 손가락으로 이쪽 하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와. 저는 온몸이 얼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지 않으려다 손이 저절로 눌렸습니다. 박상호 씨, 그 목소리였습니다. 낮에 전화했던 그 차갑고 또렷한 여자 목소리. 세탁소 장사 잘 되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뭡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여자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 강아지요. 아저씨한테는 복이겠지만 우리한테는 열쇠예요. 열쇠? 사람 마음 여는 열쇠. 여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착해서 끝까지 가요. 문을 열지 말라는데도 누가 갇혔다니까 문고리 잡았잖아요. 맞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 지금 보고 있었어? 여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저씨 같은 사람 정말 좋아해요. 그 순간 유리문 밖에 여자가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전화 속 여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형사 믿지 마요. 형사 중에도 우리 사람 있어요. 뚝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이정미 형사였습니다. 이정미 형사를 믿어도 되는가? 아니면 머리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이정미 형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 만에 연결되더군요. 형사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상호 씨 말하세요. 저는 숨도 못 고르고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 방금 그 여자한테 전화 왔어요. 가게 앞에도 누가 왔고요. 형사 중에도 우리 사람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 심장을 더 조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상호 씨, 지금 당장 문 잠그고 불 끄고 밖 절대 나가지 마세요. 예. 그리고 보기 꼭 옆에 두세요. 강아지를요?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기가 사람보다 먼저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 이 시쯤 골목에 차가 또 섰습니다. 저는 불을 꺼놓고 창문 틈으로만 봤어요. 검은 차. 창문도 어두워서 안이 안 보였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차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제 세탁소 앞이 아니라 바로 옆집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살짝 문을 열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주머니는 무슨 택배라도 받은 것처럼 종이봉투를 하나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엮였나? 아주머니가 당한 건가? 아주머니가 그쪽 사람이면 어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분식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주머니가 김밥 썰고 계시더군요. 평소랑 똑같이 밝은 얼굴이었어요. 상호 씨, 어제 일은 괜찮았어? 아휴, 별일 다 있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어젯밤에 누가 뭐 주고 갔어요? 아주머니가 하고 웃었습니다. 아, 그거 손님이 놓고 간 봉투. 내가 잘못 받아왔나 봐. 왜? 무슨 문제 있어? 저는 속으로 안도하면서도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접근한다고? 그날 저녁 이정미 형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 형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남자 형사는 말수가 적고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이정미 형사가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오 팀장님. 우리 쪽에서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오 팀장은 제게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박상호 씨,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형사님, 저 솔직히 누구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형사 중에도 우리 사람 있다고 했어요. 오 팀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제일 잘 쓰는 게 불신심기예요. 서로 못 믿게 만들면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이정미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상호 씨, 하나만은 확실해요. 뭡니까? 그 조직이 상호 씨를 표적으로 봤다는 거요. 오 팀장이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세탁소 주소, 집 주소, 심지어 아들 이름까지.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 팀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압수한 휴대폰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도 위험한 겁니까? 이정미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조치할 겁니다. 가족분께도 조심하시라고 안내하고 집 근처 순찰도 늘리고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가 강아지 하나 도와주려다 내 가족까지. 이정미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상호 씨,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죄는 그쪽이 짓는 겁니다. 그날 밤 형사들은 제 세탁소 근처에서 잠복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별일이 없는 듯 했어요. 저는 마음을 조금 놓으려던 찰나. 진짜 큰일이 터졌습니다. 주말 오후 세탁소에 낯익은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에서 꽤 잘 사는 걸로 유명한 부동산 하는 최 사장. 최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보기가 갑자기 숨듯이 제 다리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으르릉 했어요.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최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강아지 키우시네. 귀엽다.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예, 잠깐 맡아주는 겁니다. 최 사장이 세탁물을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 있던데요. 사장님이 경찰이랑 엮였다던데 맞아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최 사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들리더라고요. 사장님 같은 분이 별일 다 겪네. 근데요. 최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하셔야겠던데. 왜요? 최 사장이 제 눈을 보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아지로 시작한 일이 강아지로 끝나진 않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최 사장님,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최 사장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람들은 사연에 약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그 말투 너무 익숙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었던 말투가 아니라 그 여자 전화 목소리에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제 옷 찾으러 오신 거면 옷만 찾고 가세요. 최 사장이 웃었습니다. 겁먹었네. 그 순간 제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정미 형사였습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었어요. 세탁소 앞에서 상황을 보고 들어온 거였죠. 이정미 형사가 최 사장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최현수 씨, 여기서 뭐 하십니까?
최 사장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잠깐. 그게 저는 더 무서웠어요. 최 사장이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어머, 형사님이 웬일이세요? 저 그냥 세탁 맡기러 왔는데요. 이정미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얘기하시죠. 최 사장은 웃음을 거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밖에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고 유리문 너머로 짧게 실랑이가 보였습니다. 최 사장이 뭔가 억울하다는 듯 손짓을 했고 형사는 휴대폰을 들이밀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몇 분 후 형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형사님, 최 사장님은 뭐예요? 이정미 형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심하던 연결고리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쪽은 집 정보가 많잖아요. 혼자 사는 어르신, 재산 있는 분, 가족 없는 분. 표적 찾기가 쉬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강아지로 마음을 열게 하고, 문을 열게 하고, 집을 알게 되고, 돈을 뜯고, 그리고 협박으로 입을 막고. 저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그런 걸. 이정미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모르는 외부인이 아니라 동네에서 얼굴 아는 사람이 끼면 다들 방심하거든요. 그날 밤 경찰은 최 사장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정미 형사가 제게 연락했습니다. 상호 씨, 잡혔습니다. 제가 숨을 멈췄습니다. 누가요? 봉투 글씨 쓰던 사람. 그리고 그 여자. 전화했던 여자도요. 정말요? 형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요?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상호 씨,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조직 더 큰 데랑 연결돼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마음이 한편으로는 가벼웠습니다. 왜냐면 최소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뒤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탁소는 다시 평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웃고 저는 다시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기는 결국 우리 집 식구가 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겁났어요. 보기를 키우면 또 엮이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정미 형사가 말했거든요. 보기는 피해자예요. 그리고 상호 씨가 키우면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세탁소 문을 닫고 보기와 집으로 가는데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말했습니다. 상호야, 강아지 덕에 큰일 막았다면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막았다기보다 같이 당할 뻔했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엔 나쁜 놈이 많아. 근데 좋은 사람이 더 많아야 세상이 버틴다. 그 말이 저는 오래 남더군요.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 봉투의 문장. 들어가면 끝. 맞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순진한 세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불쌍함만 보고 무작정 움직이지 않고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혼자 짊어지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뜯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아지가 혼자 돌아다니면 도와주고 싶죠.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다만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려면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가까운 지구대, 보호센터, 동네 관리사무소, 어디든 먼저 연락하고 기록 남기고 문은 함부로 열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